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진동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챕터 4,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 다자유도 시스템의 그 진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 4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챕터 1, 2, 3에서는 일자유도 시스템에서 인풋이 없거나 아니면 인풋이 이렇게 하모닉 인풋이거나 아니면 인풋이 임펄스라든가 좀 이상 다양한 형태의 인풋이 들어올 때 그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그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졸업을 하고 어, 현장에서 이제 일을 엔지니어로서 하게 될 때 사실 그 일자유도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선배들 중에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없이 많은 뭐 저기 장비 회사라든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선배들이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설계와 해석인데, 해석을 할 때는 대부분 이런 다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자동차 충돌 해석을 할 때 이런 뭐 동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초기에 두 차량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과 이 맨 뒤에 있는 부분에 어떤 그 진동 또는 어떤 변형의 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전체를 하나의 매스 덩어리로 놓고 일자유도로 해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어떤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변형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이거를 한 개의 덩어리로 볼 수가 없고 굉장히 여러 개의 잘게의 쪼개진 이런 그 덩어리로 보고, 그것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과 영향을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To change by Dynasis and 예를 LS 들어서 Dyna 어떤 이런 are 차량의 set by the 구조물이 있어요. user 여기 as 보시면 well as 이렇게 the path to the Dyna 리드라고 하는 input 연결들이 files. 보이죠. 이런 This 촘촘한 part of 리드들. the A pillar 이게 has the 결국은 thickest 뭐냐면은 shell elements 이런 at around 기계적인 3. 그 구조물들을 여러 개의 자유도로 지금 나눈 거예요. 메쉬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의 자유도로 나누고 이 각각의 이 메쉬 하나하나를 자유도, 일자유도로 보고, 그 메쉬와 메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충격이 전해지면 맨 앞에 있는 놈이 먼저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한 힘이 그 다음 메쉬로 전달이 돼서 이게 다음 메쉬의 인풋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메쉬에서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어떤 진동이 그 다음 메시로 또 전달이 돼서 그게 또 그 다음 메시 인풋으로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상호간에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다자유도 시스템으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 충돌 해석을 한 경우에 이게 결국은 메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촘촘하게 이 상세한 어떤 차량의 변형, 충돌 해석 등을 이제 더 어, 상세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 얘기는 하지만 자동차 같은 해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한 덩어리를 뭐 20만 개의 메쉬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알고 있는 그 풀이 방법은, 진동은 어떻게 풀었어요? 1차 유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나누고 모델링하고, 인풋이 주어지는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이걸 모델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20만 개의 그 자유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미분 방정식이 결국은 하나의 자유도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20만 개의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대수 방정식만 해도, 예를 들어서 x1, x2 플러스 x3은 4, 4x1 플러스 5x2 플러스 뭐 6x3는 2, 뭐 3x1 플러스 2x2 플러스 뭐 4x3는 뭐 5. 이런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있다라고 할 때도 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 어때요? 이걸 x1, x2, 3를 구하려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한꺼번에 이거를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커플이 돼 있으니까. 하물며 이런 그 대수 방정식, 대수 연립 방정식도 푸는 게 복잡한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20만 개를 동시에 풀어야 된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도 이 풀이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불허할 만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연산 속도도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그 평생을 걸려도 못 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어떤 시스템, 기계 시스템의 상세한 어떤 진동의 또는 어떤 그 변형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을 기존 했던 방식으로는 우리가 해결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챕터 4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챕터 4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이런 다자유도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 거냐? 바로 자, 여러분 요식 여러분 이거 공업 수학 시간에 많이 본 어떤 방정식의 형태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수없이 많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결국은 벡터 매트릭스 형태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변형을 해서 풀 거예요.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우리가 공업수학 시간에서도 열심히 배워서 잘 알고 있겠지만 푸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이용하면 다자유도 시스템의 진동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챕터 4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키는 뭐겠어요?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무슨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변형을 sorry. 변형을 하고 이 변형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가지고 진동 해석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뭐 2학년 공수학 시간에도 열심히 배웠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여기서 이게는 결국 뭐냐면 어떤 벡터 V 얘가 지금 아이겐 벡터고 이 람다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벡터에다 V에다가 매트릭스를 A를 곱한 것은 그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 배를 한 것과 같다라는 어떤 그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면 뭐 굳이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람다라는 것이 아이겐 밸류. 근데 얘는 뭐냐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겐 밸류가 아니라 이 매트릭스 A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됐을 때 이 식에 의해서 규정된 매트릭스 A의 특이의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는 걸 고유값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V는 이 매트릭스 A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겐 밸류는 스케일러고 아이겐 벡터는 벡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벡터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겐 밸류식을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람다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A에서 바로 람다를 뺄 수가 없으니까 A는 매트릭스니까 둘의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서 A와 같은 디멘전을 해줘야만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뒤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어떤 벡터 V가 어떤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상수배한 알파 벳 V 역시도 아이겐 벡터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학년 공업수학 시간에 수없이 했을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짚고 갑니다. 자, 매트릭스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놈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려면 사실 아이겐벡터를 구한다라고 치면 이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매트릭스를 여기서 역행렬을 앞에다 곱해주면은 양변에 곱해주면 이 아이겐벡터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역행렬이 존재를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행렬을 여기다 양쪽에서 곱해주면은 이 V는 여기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 양쪽에 곱해지면 V는 결국은 이쪽에 0이다 이거 역행렬 계산해봐 0밖에 안 되잖아. 결국은 V는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아이겐벡터는 0 이외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아이겐밸류 역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려면 역행렬이 존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이 매트릭스 A-람다 i라는 부분의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디터미넌트 요거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람다 i. 자, 이건 A에서 람다 i는 람다 00 람다 이게 될 것이고 A-람다 i 하면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 디터미넌트는 뭐 쫙쫙쫙 하면은 이런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것이고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이제 두 개가 얻어졌으면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법은 뭐예요?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겐밸류 얘를 람다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람다 2라고 하면 자, 람다 1을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를 V1, 람다 2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를 V2라고 계산을 설정을 하고 그럼 V1, V2를 계산해 봅시다. 자, 리터면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원래 이 식에다 다 알고 있는 람다 값을 대입해 봅시다. 먼저 람다 1이 6이니까 6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V1은 뭐야? 아이겐 벡터고 A라는 매트릭스가 디멘전이 2x2니까 V1은 어떻게 돼? V라는 벡터도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V도 디멘전이 같아야 되니까 V도 결국은 V라는 것도 원래는 2x2가 돼야 되는 것이고 V는 V1과 V2로 구성이 될 것이고 자 V는 2x2 이제 벡터인데 매트릭스 있는데 얘는 V1과 V2라는 벡터로 구성되니까 V1은 당연히 2x1짜리 벡터, V2도 2x1짜리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V1은 내가 V11과 12를 갖는 벡터, V2는 이렇게 되는 벡터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V11 플러스 4V12는 0이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하면 얘는 V11 마이너스 2 4죠. 마이너스 4 V1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때요? 식을 우리가 두 개 얻었지만 결국은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 식, 요거 하나밖에 안 얻어지는 거나 정보가 쓸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겠어? 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매트릭스 자체가 linearly dependent, 선형 종속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랭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식이 두 개를 얻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식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같은 논리로 람다 2에 대해서 V2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람다 2 1을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은 이렇게 하나 위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얻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식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식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V1과 V2에 실제로 이 둘의 내가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 이거 하나만 가지고 V11, 아니 V21, V22의 값을 계산할 수 있나?
지금 미지수가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이 두의 값을 확정을 하려면은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값을 확정할 수가 없겠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겐 벡터 값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비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비율, 레이쇼만.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값들을 확정을 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내가 임의로 가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V12를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놈을 1로 가정을 하면 V11은 그거의 4배인 4가 될 것이고, V2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V21을 1로 가정을 하면 V22가 그거의 마이너스 1분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이겐 벡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은 어떤 값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뭐만 가능해? 이 둘 사이의 비율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자유도 시스템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뤘던 거는 전부 매스 하나, 이 결국 일자유도 시스템을 다뤘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 다자유도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이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 운동방정식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항상 뭐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지. 그리고 키네틱 다이어그램 그려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매스가 두 개니까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도 각각의 매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그려줘야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첫 번째 매스, 이놈의 이 기준 위치를 여기라고 잡고 얘가 움직이는 위치를 이쪽 방향으로 x1이라고 내가 설정을 할게. 그리고 두 번째 매스의 어떤 기준 위치를 여기로 설정하고 이쪽으로 얘가 움직이는 위치를 포지티브 x2로 내가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매스 1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매스 1이 내가 여기에 그리고 이제 힘 F1이 작용을 하고 매스 2, F2가 작용한다고 한번 가정 또 합시다. 자, 그러면 매스 1이 힘 F1에 의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X1만큼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스프링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 이쪽 방향으로 X1만큼 얘가 이동했으니까 K1 X1만큼 힘을 작용하겠지. 여기 있는 댐퍼도 마찬가지로 얘가 X1 쪽으로 X1 닷의 속도로 이동, 댐퍼는 속도에 비례한 힘을 만들어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C1 X1 닷의 크기의 힘을 만들어내겠지. 그리고 외부에 작용한 힘 F1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지. 이 가운데 있는 스프링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 일단 내가 매수원이 이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지. 가정이야. 가정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이 K2는 이쪽으로 반작용을 작용하겠지. 얼마의 크기로? 얘는 K2 얼마만큼 이동했어 얘가? X1만큼 이동했으니 이만큼 힘을 이쪽으로 준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첫 번째 매스는 내가 오른쪽으로 X1만큼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두 번째 매스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도 오른쪽으로 X2만큼 이동을 해버린다 그랬어. 그러면 이 스프링 K2는 이 매스 1에 의해서 이쪽만큼 X1만큼 압축이 되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더 가버리잖아. X2만큼. 그럼 실질적으로 압축된 길이는 얼마겠어? X1이 아니라 X1에서 X2만큼 뺀 거리만큼만 압축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이쪽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K2 X1 X2가 돼야 되겠지.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논리로 이 댐퍼 2도 얘가 결국은 작용하는 힘은 뭐야? 얘가 이쪽으로 X1 닷의 속도로 가니까 C2의 X1 닷만큼 힘을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해질 텐데 이 매스2가 이쪽으로 X2 닷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댐퍼가 움직이는 속도는 X1 닷이 아니라 X2 닷의 차이만큼만 결국은 이 댐퍼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매스 1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다 이제 완성을 한 거라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스에는 어떻게 얘를 만들어야겠어?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매스 일단 우리가 여기 중간에 여기 있는 힘들을 다 표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 가운데 여기 이제 K2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K2야.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크기의 힘이 지금 매스 이렇게 가해졌다가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이쪽으로 요 힘이 가해질 거고 이쪽 스프링 K2에 이만큼 힘이 가해질 거고 요건 똑같은 크기의 힘이 매스2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똑같은 힘 K2 X1 X2라는 힘이 이번에는 매스는 이쪽으로 이만큼으로 작용을 하겠지. 같은 논리로 여기 댐퍼 2도 여기가 있다라고 치면 얘가 매스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작용 반작용에서 댐퍼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댐퍼가 작용하는 힘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인데 매스2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외부에 작용하는 힘 F2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스프링 K3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 얘는 이쪽으로 지금 매스가 X2 이쪽으로 지금 X2만큼 움직이니까 얘는 X2만큼만 압축이 되니까 K3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압축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K3 X2에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 댐퍼는 C3 X2 닷 어떤 그 크기의 힘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전부 이제 완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해. 이게 있어야 이 뒤쪽이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키네틱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키네틱 다이어그램은 항상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F는 MA 즉 MX 더블 닷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서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mx 더블 닷 이거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는 거잖아. x1이니까 x1 더블 닷 여기는 두 번째니까 x2 더블 닷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과 키네틱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 스텝은 결국은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 뉴턴스 로에다가 이걸 전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매스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더해 봅시다. 자, 그런데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포지티브 방향으로 잡기로 했으니까 여기 작용하는 모든 이 힘들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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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외력 F1만 포지티브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MX1, M1, X1 더블 다 포지티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스에 대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세워보면 얘는 이쪽 두 개는 포지티브가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외력 F2가 MX2 더블 닷과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두 개의 매스로 구성이 된 이자유도 시스템에 대한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이 된 이런 그 대수 방정식도 결국은 이런 경우에 x1, x2, x3를 내가 구하려면 이 첫 번째 이퀘이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죠. 왜? 왜냐면은 x1, x2, x3가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이퀘이션과 서로 얘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x1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서로 간에 전부 다 커플 연결이 되어 있는 커플링이 된 거지. 결국은 얘들을 풀려면 이 세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같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미분 방정식도 결국은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 첫 번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최고차 항이 x1에 대한 즉 x1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야. 두 번째는 x2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지. 하지만 x1에 대한 미분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x2에 관련된 미분항 또는 x2에 관련된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얘는 x2에 대한 미분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x1에 관련된 변수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이 각각의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각각의 미분 방정식은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여기 각 이쿠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서로 이 커플링 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솔루션 x1과 x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커플된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이 반드시 동시에 풀려야 된다라는 거지. 동시에 풀려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이자유도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단독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스가 두 개니까 투도프인 건 맞아. 하지만 이 시스템의 오더, 차수는 몇 차가 되는 거지? 시스템의 오더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미분방정식의 최고차항으로 정의를 한다 그랬어.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떤 몇 차야? 여기는 2차, 여기도 2차니까 이 시스템의 차수는 2차겠네? 맞아요? 자, 조심해야 돼. 여기서 왜냐면 이거는 이 자유도 시스템이 이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이퀘이션 모션 두 개가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 말은 얘가 2차고 얘도 2차. 결국은 이 시스템을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탈 4차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퀘이션 모션 두 개니까. 그 말은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몇 개가 필요했어요? 두 개가 필요했지. 그러면 얘는 4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몇 개가 필요하겠죠? 바로 4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 필요한 4개의 이쿠에이션 모션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바로 첫 번째 매스의 이니셜 포지션, 그 다음에 이니셜 velocity 한 세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매스의 이니셜 포지션, 이니셜 velocity 이렇게 해서 4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결국은 어, 전체 시스템의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 세트를 이제 결국 구성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이 네 개의 컨디션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 서로 커플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커플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물리적으로? 자, 이 말은 결국은 X1과 X2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X1이 변하면 X2도 따라 변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X1은 여기서 첫 번째 매스의 변이인 것이고, 즉 X1이 변하면 X2는 얘의 변이니까 X2의 변이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도 뭐 어떻게 이 스프링 간의 어떤 이 스프링과 댐퍼의 어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도 얘에 의해서 운동이 조금 생길 거고 달라질 거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또 얘도 어떻게 달라질 거란 말이야. 즉 결국은 또 얘가 움직이면 얘도 알아서 어떻게 맞춰서 움직일 거고 결국은 상호간에 M1의 모션과 M2의 모션이 서로 간에 영향을 어펙트 준다라는 얘기야. 바이스 버스 거꾸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 있는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내가 다시 이쪽에 갖고 와서 여기다 다시 정리를 했었어. 똑같은 식이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고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자유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위치 변수는 x1과 x2인데 이 두 개를 묶어서 내가 벡터 x로 내가 표시를 해볼게. 그리고 이 각각의 각각의 매스의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 x1과 x2를 x탑, 각각의 가속도를 x탑을 닷, 그다음에 그 작용하는 외력의 F1, F2를 묶어서 힘 벡터 F 전부 다 이제 벡터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얘들은 전부 볼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원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이제 우리가 묶어내고 좀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항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고 힘 F만 이쪽에 놔두고 왜? 그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은 자,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이쪽은 시스템의 동특성 자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는 시스템의 외력 들어가는 외부 인풋이 이제 표시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꼴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외력만 남기고 다 넘길게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지금 x1과 x2의 매트릭스의 어떤 벡터와 매트릭스의 고배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제 수업 연습이 잘 돼야 되니까 쉽게 그냥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이런 벡터와 매트릭스의 고비 형태인 벡터 매트릭스 형태 이퀘이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얘들은 뭐야? 결국은 이 전체 시스템의 매스의 엘리먼트로만 구성이 된 매트릭스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결국 매스 매트릭스 또는 이너셔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고, 얘는 댐핑 코에피션트로만 구성이 된 매트릭스가 이런 이름으로 부를 거고, 얘는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K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아까 우리가 x 더블 다시란 벡터, 얘는 x 다시라는 벡터, 얘는 x 벡터, 얘는 f 벡터로 정의했으니까 요 벡터 매트릭스 꼴의 이퀘이션은 모션은 결국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또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지금 2차 시스템이야. 2차 시스템이지만 결국은 이 매트릭스가 MC, 얘들은 전부 여기는 스케일러가 아니라 얘들은 전부 다 매트릭스고 벡터라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일자유도가 차이인데, 디멘전이 결국은 MCK는 현재 2x2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3자유도였으면 얘들의 디멘전은 매트릭스가 3x3, 100자유도면 매트릭스가 100x100 이렇게 그냥 커지면서 단순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얘들이 생긴 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일자유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인 요것과 똑같이 생겼지. 다만 얘들이 스케일러가 매트릭스로 또는 벡터로 바뀐 거 말고는 형태가 똑같아. 여기서 대충 이제 힌트가 생기죠. 우리가 다자유도 시스템이지만 일자유도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의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풀이 방법은 조금 달라져야겠지. 그럼 솔루션도 약간 유사한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네? 라는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한데, 이 이니셜 컨디션은 얘는 지금 뭐예요? 벡터 x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은 원래는 얘는 지금은 몇 차야? 실제로 보기에는 2차 미분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얘는 2자유도니까 4차니까 이니셜 컨디션이 4개가 필요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얘가 속을 들여다보면 이니셜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이니셜 빌라시티가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건들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얘들 그냥 하게 x0, v0 벡터로 한번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솔루션이 아니 다자유도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결국은 어 1차 미분 방정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얘는 시스템의 자유도에 관계없이 계속 얘를 확장해서 이 매트릭스와 벡터의 디멘전만 키우면 얘를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중요하니까 내용이 조금 바뀌니까 이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동안, 뭐 두세 시간 이번 챕터 내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반드시 내용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이 챕터 4는 개념을 이해하면 별로 그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핵심 개념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